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반쪽물 쇼핑몰은 많은데 3만여 기업의 선택은 왜 하나일까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원 비지마켓 때문이죠. 무료 샘플링부터 안심 배송까지 20년 그날의 힘입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어갑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최신형 에어프라이어 증정. 저는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 최신형 에어프라이어 증정. 저는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악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악사는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저는 차를 조금 타고 남편은 차를 많이 타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료는 똑같나요? 연간 주행거리 12,000km 이하면 다릅니다.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무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속 플랜.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서국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어느덧 39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장 후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 첫 번째 거래일의 마감일이기도 하고요. 연휴 직전, 연휴를 코앞에 둔 마감이기도 합니다. 자, 2월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월 시장 역시 1월 시장을 주도한 외국인 수급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월 시장을 이끈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전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월 시장 과연 외국인 수급만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오후장 전략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3 오후장 공략줄 출발해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한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35장 공약주인데요. 오늘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335장 공약주 최근 흐름 저희 자랑 좀 하겠습니다. KCC 건설이라든지 유진기업 이런 공약주들 흐름 보시면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들이 적중을 또 하게 될까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3335장 공약주 세 종목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현대, 로템, NHN, 엔터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자, 아모레퍼시픽과 현대, 로템은 2대1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런데 NHN 엔터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표주인데요. 낙폭 과대, 기술적 대응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비용 지출 확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비용 지출 확대 면에서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의견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세하게만 들어볼까요, 차장님? 네,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소폭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3천 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14만 5,500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살짝 돌파를 했다가 20만 원을 안착하지는 못했고요. 우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소폭 증가했었는데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9% 거의 70% 감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게 2015년 6월이었는데 그때 45만 5천 원, 5,500원이었는데 이후에 3년여간 계속 주가가 내리막을 걸었던 게 이 수익성 부분에서 발목이 잡혔었거든요. 저점 기준으로는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큰 구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기관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개인을 제외한 두 매수 주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일관성을 가지고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미 너무 낮아진 주가, 거기에 이제 눈높이가 이번 실적은 예상 범위였고요.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정 실적에서 실제 조금 더 하향된 실적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한 저변을 보시면 해외 진출 비용 부분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는 일종의 투자의 성격으로도 투자비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 매출을 제외하면 여타 다른 국가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브랜드 네임 밸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제 향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특히 수익성 부분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국내외 시장 성장세는 지속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적인 측면에서 중국 쪽 매출도 이제 더 나빠질 여지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질 여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마케팅비라든지 비용 지출은 올해도 투자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할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황기에는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20만 원대 안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20만 원대 안착을 목표로 정해 보자라는 말씀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도 강한데요. 자, 대북 테마 단기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박근혁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두 번째 종목 현대로템인데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현대로템도 덕분에 이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한 7% 정도 상승해서 28,300원, 2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같은 철도 관련주인 대ITI는 거의 20% 가깝게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일단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직후에 이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테마주들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 회담 전까지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다가 막상 회담 직전이나 직후 정도에는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일반적이거든요. 덕분에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계속 현대로템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일시에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단기 모멘텀은 더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날짜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단 지지선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인데 수주는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3분기에 이제 64억 적자 전환해서 4분기는 이제 2,128억 적자 지속이었거든요.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매출은 이제 소폭 증가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수주는 계속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디지만 이제 실적 개선이 일단 기대되고 있고요. 철도 시장에서 이제 거의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테마, 최근에 이제 대북 테마로 보시더라도 철도 관련 테마의 이제 대장주의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작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북 모멘텀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받았을 때 고점이 45,500원 고점까지 갔었는데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일단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3만 원 초반대 매물벽까지는 추가 상승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진한 4분기 실적까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 소멸, 그러니까 북미 대화 모멘텀 소멸로 주가 하락은 있어도 재차 이제 실적 부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생길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렇지만 현재도 이제 심리적인 오버슈팅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정도의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북미 회담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오늘부터 이제 강한 모멘텀을 보였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첫날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현대로템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NHN 엔터인데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는 게임 규제 완화, 신작 출시와 페이코 성장에 주목을 해주셨는데 차장님께서도 실적 개선세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13.13% 상승하면서 66,7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잘들 아시는 그 슈퍼마리오 캐릭터로 모바일 게임 개발에 이제 닌텐도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와 함께 이제 참여한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이거든요. 이외에도 게임 부분에서 보면 원래 꾸준히 신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은 꾸준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우선 게임 업종 자체도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넥슨 인수 전에 이제 뭐 넷마블, 카카오까지 이제 붙으면서 전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위메이드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NH 엔터까지 뭐 게임주들 자체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덕분에 이제 수급 상황까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이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4% 늘었었고요. 같은 기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4%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게 게임 부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거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작 출시가 꾸준하게 예정돼 있다는 점이 올해 성장성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물적 분할했던 이제 페이코랑 광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이유인데 오늘도 뉴스를 한번 보시면 페이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진에어에서도 도입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4분기 실적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시라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연휴 후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서 조정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NHN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잠시 주춤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 게임 쪽의 매출을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과 함께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확실히 연휴를 앞두고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 흐름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맞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지만 오후 들어서 이 코스피가 탄력을 조금 잃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시도가 나오는데요. 일본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먼저 국내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04% 소폭 오름세고요. 2,2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 많이 줄이네요. 0.09% 약보합권 716포인트 기록합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0.09% 하락 286포인트 기록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시 전까지만 해도 상승불은 계속 유지됐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잠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교적 거래 한산한 속에서 계속 2200선 위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현재 장중 고점은 2218포인트였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1월에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2월 첫 거래일은 오늘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34억 원 매수 우이고요. 기관은 팝니다. 1,329억 원 매도, 개인도 62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변동폭이 좀 작습니다. 계속 약거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은 719포인트, 장중 저점은 714포인트. 그러니까 아래 위로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낙폭을 더 줄이려는 시도가 조금씩 나오죠. 현재 716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 좀 아쉬운데요. 기관이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721억 원 매도고요. 외국인은 537억 원 매수, 개인이 26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막판까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 계속 상승불 유지합니다. 2.7% 강세 7만 5천 원대에 진행되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2.05%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밀립니다. 계속해서 3% 가까이 하락세 38만 7천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바이오주들이 역시나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1.8%대 하락, 지금 신라젠이 1.85%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에 포스코캠텍이 오늘 오릅니다.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1.34% 강세 6만 3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은 조선주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선물 옵션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성장 동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두 가지입니다. 실적과 경제 지표인데요. 그럼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흐름이죠. 답은 이제 2월 1일 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표의 흐름을 좀 보면은 연휴 이후에 수출주들의 흐름이 좀 보여질 테고요. 남은 경협에 대해서는 지금 5일 날 있을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지금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슈라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의 흐름이 보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연휴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는 경제 지표의 개선과 기업 실적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종목 선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이 수급 바톤 터치를 좀 해주는 기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실적 전망치 안정 그리고 경기 지표 개선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범위 좀 좁혀보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중소형주 한 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캠이라는 기업이고요. 가죽 시트 및 핸드백, 가죽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6년, 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된 요인은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었던 소 가죽 가격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는 점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지금 신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신공장 캐파가 증설되면서 물량 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보다 더 매출액에 대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이제 최근 3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는 의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캠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수돈 대표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요? 네, 한국콜마 홀딩스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는 이유는 당연하게 자회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상장 자회사의 개선과 그다음에 비상장 자회사의 개선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로서는 이제 콜마 B&H하고 한국 콜마가 있죠. 한국 콜마가 지금 콜마 B&H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죠. 해모힘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 콜마 역시 지금 CJ 헬스케어하고의 지금 조인이 잘 되어서 화장품에 관련해서 이제 신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비상장 자회사인 콜마 파마도 지금 실적 모멘텀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단가로는 35,750원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단가로는 30,700원 정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기관의 매수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10월 말부터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